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종합 취업 지원 대책 실행과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이 가능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긴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테마주로 꼽히던 대표 종목들이 오늘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에 대한 투자가 또다시 나타나는 모양새로 금융당국은 정치 테마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오늘 삼양식품의 본사와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삼양식품이 오너 일가를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각종 업무 기록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 헬스케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콜마가 선정됐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화장품과 제약 사업을 하는 한국콜마가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제약업계 10위 안에 드는 CJ 헬스케어를 인수하게 되면서 종합 제약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종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어제장의 상큼한 양시장의 상승 마감에 비해서 오늘 양시장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하루 오르고 또 하루 빠지는 이런 변동성 많은 장세 속에서 그 안에 종목들과 시장에 대한 고민들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봉추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 이후 또 두 분 처음 뵙게 되는데 또 이강미 전문가님의 저희 설 특집으로 함께 하셨고요. 또 설 연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국 시장이 그 설을 보내는 동안,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운이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상승하고 오늘 또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장 설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 안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상향으로 나오면서 좀 좋은 영향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 시장은 좀 어제장만 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들에 대한 추세와 적정 주가 그리고 코인에 관한 모든 것도 알려주시는 어윤학 연구원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풀리는 날씨만큼이나 암호화폐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 맞이하는 동안 해외에서 각종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 영향에 지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시세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좋은 내용 성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장에도 비트코인 선물 시세 살펴봤을 때 $10,000를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잠시 후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 하겠고요. 자, 저희 종목 클리닉 시간에는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상담과 함께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매주 두 분을
추첨합니다. 두 분께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이벤트 공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8852님 보내주신 문자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약품을요. 매수가 1,500원의 비중 2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동화약품 이어갈 텐데요. 오늘 동화약품은 13% 넘는 강한 탄력으로 12,0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지수 모두 큰 조정을 받았는데 동화약품은 13% 넘는 강한 탄력 보여줬는데요. 먼저 추세 확인할까요? 네,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적정 주가 17,300원, 비교가 0.70으로 의약품 업종엔 약간 드물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1년 전과 비교해봐도 지금 12,000원대에서 지금 17,000원대까지 적정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작년 10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한 뒤에 계속해서 지금 60일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최근 들어서 연속해서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 상승,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약바이오주 하면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항상 좀 바탕에 두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업종 안에서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좀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라겠고요. 중기와 단기도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꽤 컸었던 동화약품인데요. 오늘 13% 넘게 뛰어오르면서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단숨에 수익권에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단기 흐름이 지금 좋아진 상태죠. 그래서 본전 오면 매도하시거나요. 아니면 수익은 30% 이상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수 자체가 고점 매수였어요. 그런데 운이 조금 좋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1,500원이면은 지금 5일선을 위에서 매수를 했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매수한 가격은 거의 한 15% 정도 상승을 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의 성격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죠. 그리고 급등하고 나서 장이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배당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오늘 급등하면서 단기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하락했을 때, 본전이 왔을 때는 매도를 일단 하시고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매수가가 높아서 조정을 받고 지금 매수가까지 온다는 건 단기적인 흐름이 또 끝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탄력이 있는 상태니까 조정받고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면은 수익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종 자체의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때는 지수나 업종의 흐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상승하면은 지금 매수가를 감안했을 때는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가가 높았을 때는 역시 단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매수가에서 30% 이상 수익이 나오면은 운이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만족을 하시고, 또 업종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고, 또 조정이 컸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익 30% 이상의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의 변동성으로 일단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더욱더 추가 상승 시 30%의 목표가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본전까지 익절가 좀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가격대가 다시 좀 눌림시, 조정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559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아비스타를 매수가 4,12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바로 확인하죠. 오늘은 1.56% 빠지면서 3,1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비스타는 좀 중기 큰 추세 안에서 보면은 여전히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할까요?
네, 아비스타 종목 같은 경우는 업종은 코스피 섬유의복인데 사실 암호화폐나 뭐 블록체인 관련된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정 주가는 지금 300원으로 비교값이 약 10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화면에 섬유의복 업종에 고평가된 종목 지금 위에서부터 5개 나가고 있고 아래 지금 적정 주가 저평가된 종목 지금 5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지금 고평가라고 해도 비교값 1보다 작은 종목이 고평가로 지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섬유의복 업종은 좀 적정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 좀 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종목은 추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적정 주가가 왜 300원이 나왔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나 뭐 단기 순이익 보면은 다 빨간색으로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역시 테마주 편입되면서 좀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섬유복 업종 안에 속해 있는 아비스타에 대한 부분 또 업종에 대한 적정 주가 평가도 함께 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좀 최근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비스타가 지금 매수가가 4,120원대인데 지금 1,000원 상당폭의 지금 손실을 보고 계셔서 보내주실 때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리스크 관리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블록체인이나 이런 테마주로 움직이는 뉴스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나왔었고요. 조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기업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그리고 기업을 인수하고 그런 뉴스들도 나오는데 사실 재무구조가 불안하다 보면은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조금 피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매매하기에는 낫다. 그리고 단기 매매만 짧게 대응해야 되는 종목인데 매수를 사실 잘못하셨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4,120원이면은 이 정도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는 손실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리고 단기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길게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상승해야 되는 종목인데 그런 것만 바라고 계속 들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2,000개 정도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이 불안한 종목을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가격만 보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재무구조를 살펴야 하고요. 재무구조가 불안하다 싶으면은 다른 종목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매도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손실폭이 꽤 크신 부분이고 손실이 크고 그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앞으로의 상황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비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매도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에 대한 권유를 주셨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끝자리 1330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NH투자증권의 매수가 15,100원에 비중 4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68% 빠지면서 14,550원 마감이 됐네요. 매수를 최근 또는 뭐 한 달 전후로도 좀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증권 업종이 모두 좀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먼저 추세 확인할게요. 네, NH투자증권 오늘 적정 주가 28,700원, 비교가 0.51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들도 상당수가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저평가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낙폭이 좀 과했습니다. 근데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코스피 지수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일단 중기는 상승 추세에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주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제가 또 증권업종이라든지 보험업종 오늘 장에는 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NH투자증권도 오늘 계속적으로 추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소폭의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불안한 감이 있죠. 일단 본전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고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주는 지수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수 상황이 좀 불안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NH투자증권이고요. 매수가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가격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은 자리죠. 역시 지수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고요. 코스피 지수를 보여드리면은 코스피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금 1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다시 꺾이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고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증권업종은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가지 않는데 증권업종이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역시 지수의 불안감을 봐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 증권주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한 가격 자체도 조금 불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 이런 걸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짧은 반등은 가능한데 강하게 계속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는 사실 지수보다 흐름이 굉장히 약해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지수의 상승폭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 오히려 더 낙폭이 커지고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권주는 역시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수가 불안감이 있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지수의 상황을 보고 지수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증권주는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본전 근처니까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고 관망을 하셨다가 지수의 상황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증권업종은 지수 상황 고려해서 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수 흐름 잘 살펴보시고요. 본전 근처에서 매도 후 관망을 하시고 이후 지수가 좀 바닥을 잡고 다시 좀 반등을 할 때 그때 저점 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끝자리 2553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수고하십니다. 디젠스를 매수가 2,515원에 비중 20%,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디젠스 흐름 먼저 확인할게요. 디젠스 같은 경우 오늘 8.61% 상승하면서 2,585원 마감이 될 상황입니다.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중반대 가격대에서부터 좀 바닥을 확인하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 네, 단기 추세가 매우 강한 종목입니다. 네. 디젠스는 적정 주가가 5,000원이고 비교가 0.52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적정 주가 우상향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지금 61선이 121선 아래에 위치하면서 하락 추세 보이고 있지만 이번 달 들어서 단기적으로 지금 매우 강한 반등세 보이면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이면서 좀 강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정말 탄력성이 좋다라는 그런 추세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오늘 양지수 모두 좀 빠지는 흐름 속에서 이 정도 선방이 이어지면서 지금 매수가를 좀 지켜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본전 오면 매도를 하시고 상승했을 때는 수익 10%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515원이면은 지금 이 정도예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죠. 최근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50% 정도 상승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운 좋게 오늘 급등을 하면서 매수가 이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왔을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고요. 지금 일단 이 종목은 새만금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뉴스가 없으면 언제든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흐름이 좋은 종목들을 보면서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로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더 가서 상승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런 매매 패턴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장기적인 투자의 결과는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반복하는 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가 높았을 때는 일단 상승했다가 본전이 왔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도 수익을 짧게 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사실 단기 매매 정도나 가능하고 단타 정도나 가능한 자리예요. 그리고 단타도 이 정도 위치에서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흐름을 명심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점에서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격 매수를 지금 하셨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는 건 무리다. 그리고 습관을 고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본전이 왔을 때는 매도를 하고 뉴스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수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오면은 매수를 하시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세요. 그리고 매수가가 높아서 적당히 매도를 하고 아래서 추가하는 전략도 구사하기가 힘듭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본전 오면 매도를 하시고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익 10%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디젠스 같은 경우에 오늘장 올라와주면서 소폭의 수익 구간 거의 매수가 근처인 상황인데요. 일단 짧게 좀 바라봐야 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여서 일단 10%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렸고 본전에 대한 매도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드렸고요. 일단 매수가가 너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과 함께 이 테마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끊어 가보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붙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34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랩을 매수가 71,000원에 비중 5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안랩의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 25.56% 상승하면서 79,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전일장과 오늘장의 희비가 조금 다를 것도 같고 저희가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안철수 테마주로 묶였던 종목들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다. 안랩이 그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네, 안랩 같은 경우는 이상 급등 전 가격과 적정 주가를 비교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지금 49,800원이지만 이상 급등 전 가격대인 5만 원대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수치상으로는 1.59지만 거의 뭐 1과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이제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는데 오늘 그리고 어제 이틀간의 이 가파른 상승세가 좀 추세도 약간 좀 왜곡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는 추세로는 중기 상승, 단기 상승 추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강한 탄력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지금 적정 주가를 좀 추선하는데 좀 고려하셔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수가가 7만 원대 초반인데 오늘의 급등으로 79,000원대까지 10% 넘는 그런 목표가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좀 여기서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운이 조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치인 테마주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걸 조금 실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71,000원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하면서 매수가를 넘어섰어요. 일단은 장기간 고생하셨어요. 이 종목을 이전에 매수를 하신 가격대를 보면은 사실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저점이 딱 7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매수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치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을 때 급등을 하죠. 그래서 선거가 있기 한참 전에 매수를 해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꺾였을 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물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치인 테마주들은 선거가 끝나면은 크게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흐름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못 하셨던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정치인 테마주들은 선거가 있기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관심을 갖다가,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대응을 잘못하셨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종목이 본전이 왔었던 게 5월 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 8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들이 뉴스로 급등락합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언급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뉴스로 급락할 수도 있고요. 뉴스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반반이라는 거죠. 네네. 일단은 장기간 고생을 했는데 운 좋게도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사실 확률이 반반이라면은 그걸 믿고서 계속해서 그 홀딩하기에는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정치인 테마주들은 봤지만 출마를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하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우까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고생을 했는데 본전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매도를 하시고, 이 종목은 일단 관망을 하셨다가 확실히 조정을 받으면은 비중을 조금 작게 들어가시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을 교체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오랜 기간 매수가 좀 매수한 이후에 좀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의 상승으로 일단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현재 부분에서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역시나 또 정치인 테마주이다 보니까 그 테마주에 대한 특징을 또 상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080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SGA 솔루션스를 매수가 3,950원에 비중 5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SGA 솔루션즈에 대한 종가는요, 1.61% 빠지면서 3,355원에 마감된 상황입니다. 네,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가가. 네, 먼저 추세 확인할게요. 네, SGA 솔루션즈는 적정 주가 4,900원, 비교가 0.68, 저평가되어 있고 적정 주가도 1년 전과 비교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서버 보안, 문서 보안 이쪽인데 안랩하고 거의 비슷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제 안랩이 오늘 상승을 할 때 같은 보안 관련된 종목이 같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은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매매를 좀 돌이켜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어떤 특성이나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추세 살펴보면은 올해 1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최근 이제 급등락을 좀 거듭을 했는데, 오늘 이제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 하락 추세이지만 횡보로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하락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앞서서 연관된 흐름 안에서 종목을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중기는 상승 추세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부진한 흐름으로 단기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의 종가가 3,355원이니까요. 지금 3,000원대 후반대 매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구간이시고 지금 고점에 매수하셨네요. 네. 네, 조금 안타까운 흐름인데요.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본전 오면은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하락하면은 손절 20%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종목이 하락하면 역시 지수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종목은 암호화폐 테마주로 움직이다가 최근엔 블록체인 테마주로 또 합류를 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본전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하락했을 때는 지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0원이면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폭등한 종목입니다. 사실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여기서부터 상승을 해서 급등한 종목인데 여기서 추격 매수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시 매수를 하신 건 그 습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기본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또 공부를 하시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한번 하시게 되면 길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실 필요도 없고요. 확실하게 기본기를 다지고 마인드를 정립하고 나서 하시면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턱대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성공할 수 있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렵고요. 본전이 오면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매도를 하시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 20% 후에 확실하게 더 조정을 받으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블록체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만 하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때는 수익 확률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 매도나 손절 20%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고점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을 또 짚어주셨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본전 근처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20% 좀 처리 이후 재매수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마지막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703님 보내신 문자고요. 아미코젠의 매수가 53,000원의 비중 20% 전망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아미코젠 종가는요, 약보합에서 마감이 되면서 49,8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양지수 많이 빠진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은 지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먼저 추세 알아볼까요? 네, 아미코젠 적정주가 29,300원, 비교가 1.70으로 지금 고평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작년 11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최근 낙폭이 좀 과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상승 추세, 단기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되면서 중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최근에 조정으로 단기는 하락 추세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5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 가격대 손실 구간이시죠? 네, 지금은 일단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그 흐름에 대해서는 단기는 조정 가능성이 높고요. 중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절 10%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매수가가 약간 높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000원이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고점에 찍고 나서 조정을 받은 것 같죠. 그리고 21선 이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매수할 만한 가격이었는데 가격적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불안하기 때문에 역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고요. 그리고 61선을 이탈하면서 120선 이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하는 사업 자체가 역시 제약업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업종의 흐름을 봤을 때는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종목의 조정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 가능성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길게 끌고 가는 건 불안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길게 봤을 때도 역시 제약업종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업 자체가 제약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역시 그 제약업종의 조정 가능성 그리고 종목의 조정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길게 봤을 때는 흐름은 나쁘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만 되면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현재는 매수가가 높고요. 기술적으로도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하시거나 손절 10%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미코젠은 제약업종의 그런 흐름 안에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흐름을 잘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는 조정, 중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좀 잡아드렸고요. 이후에 가격 제대로 좀 조정 시 재매수 의견까지 덧붙여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클릭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신규 종목이 한 종목이 추가가 되면서요. 칩셋 미디어가 오늘 추가가 되자마자 8.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전에 연휴 전에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연휴를 좀 여유롭고 편하게 즐기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연휴가 지나고 나니 이제 신규 종목이 또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되자마자 오늘 수익률도 상당히 좋은데요. 네, 그 방송에서는 네. 다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연휴를 맞이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지난주 수요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마지막 날이었죠. 목요일부터가 휴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수요일 장 시작 전에 시가에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8,500원 매수가였는데 시가가 딱 8,500원이었어요. 그래서 매수가 되고 나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자율주행 테마주죠. 그래서 그리고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은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정 기간이 길어졌으면 사실 흐름이 완전히 깨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는 가격이었죠. 가격적으로나 또 기술적으로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은 그런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최근에는 흐름이 좋았었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격적으로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내용이 사실 뭐 실적이 아주 좋거나 그런 흐름은 아닌데 뭐 그냥 평범한 그 정도 흐름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테마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시장에서 자율주행차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라서 또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추가 하락했을 때는 추가해서 대응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본전 매도나 10% 이상에서 매도가를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20% 정도까지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다면은 사실 중기로도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서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역시 지수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역시 테마주들이 좋습니다. 지금 이 지수 상황이 불안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테마주들입니다. 테마주는 역시 지수가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종목의 일환으로 이 종목을 매수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포트를 구성했을 때 중기 종목을 매수해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수가 불안할 때는 역시 중기 종목들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주도 업종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지수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기 종목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포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단기 매매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단기 매매만 반복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중기 종목보다는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비중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거나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종목 수를 작게 가지고 비중을 작게 하시면서 단기 매매를 반복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무리할 구간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지수의 상황을 보고 비중 확대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안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은요, 칩셋 미디어 추가적으로 좀 편입이 됐습니다. 자율주행차 테마주인데 시장 흐름과 좀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지 구간에 아주 좀 똑똑하고 유효한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포트를 좀 구성하실 만한 그런 팁까지 시장 상황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좀 짧게 대응을 가능한 그런 종목들로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 어윤학 연구원님이 준비하신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이슈와 시세 그리고 내용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은 어떤 이슈가 떴을지 먼저 이슈 화요통에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텔레그램이 역대 최대 규모 ICO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9,083억 원을 유치했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거래소 피싱 사이트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거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첫 번째 이슈는 텔레그램인데 역대 최대 규모 ICO 성공 9,083억 원을 유치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부분도 나날이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피싱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정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슈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텔레그램 ICO 관련된 건 일단 텔레그램 측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이 ICO가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소수의 초대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ICO가 이미 진행이 됐고, 그리고 3월 달에 공개적인 ICO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초대받은 그런 개인들 중에서 일단 이 언론에 좀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일단 이것은 매우 큰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텔레그램에서 ICO를 통한 성공적인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어떤 SNS 메신저들이라든지 대형 사이트들에서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텔레그램이라 그래서 뭐 그래민 코인과 좀 연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등록된 거는 알파벳 TON, 톤 코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는 코인 익스체인지하고 바이낸스라고 하는 해외에서 좀 유명한 그런 사이트를 본따서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OTP, 보안 키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그 해당 계정에 있는 암호화폐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그런 이제 피싱 사이트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또 차단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일단 본인이 거래를 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접속을 할 때에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은 각별히 좀 유의를 해서 접속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텔레그램 소식과 함께 피싱 사이트는 정말 이전에 다른 피싱 피해를 좀 여러 번 뉴스에서 접하셔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현금이 이제 인출이 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또 인출이 되는 그런 아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각별히 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오늘 또 연휴 끝나고 다시 이 코인 시장에 회복이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의 시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세 살펴볼까요? 네, 일단 연휴 기간 동안 일본 측에서의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약 1,300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비트파이넥스라든지 비트플라이어, OKEX 등의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전에 이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그런 상승장, 그리고 그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뒤따라가는 장세가 나타나면은 좀 본격적으로 좀 상승장이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비트코인이 주도한 상승,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 그리고 대형 거래소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같이 올라가는지 좀 살피면서 자금을 좀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5%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은 30에서 50% 상승했던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비트코인의 이 상승세 계속되는지, 그리고 알트코인이 같이 따라오는지, 이 두 가지만 좀 당분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좀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가격대가 좀 많이 좀 잠식이 되어 있을 때 다시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현상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 아래에 있는 이 알트코인들도 그 상승세를 좀 흡수해서 잘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 현재 상황에서도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세 살펴드렸고요. 앞서서 제가 또 이슈 점검을 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또 힌트를 또 살짝 주신 것 같아서 좀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날이 또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이런 거래소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런 사기라든지 피싱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수익이 잘 났다고 해서 이런 사기에 좀 연루가 되면 좀 안 좋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교육 내용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암호화폐 사기 수법,
좀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채굴 대행, 그리고 두 번째 매매 대행, 세 번째 ICO, 마지막으로 시세 조작, 이 네 가지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채굴 대행은 사실 다단계와 비슷합니다. 채굴 기계를 임대를 하면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이나 영상, 홈페이지 등에 굉장히 좀 인텔리한 이미지의 외국인을 기용을 해가지고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유도를 합니다. 일정 부분에 투자를 하면은 정해진 금액을 이제 돌려준다. 그래서 원래 이제 채굴을 대행해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채굴이다 그러면은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 사건들은 그 암호화폐를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입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이제 수익금을 입금을 해주고 심지어는 하루에 2차례나 아니면은 하루에 1차례 매일 수익금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면 채굴장이 이사를 한다. 더 큰 나라로 확대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1+1으로 친구를 데려오면은 더 큰 배당을 준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결국에는 잠적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매매대행 사기입니다. 이 매매대행 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바로 이제 카페에 가서 옆 테이블에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케이스를 전해 듣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압구정역 앞에 보면은 이제 모모하는 이제 별다방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서 이제 이런 이제 설명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들어봤더니 일단 투자를 일임하면 자기네들이 매일 이 암호화폐의 가격이 하락을 해도 이제 수익금을 리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거 자료로는 뭐 1000% 이상의 수익률 막 그래프를 보여주고, 근데 이제 핵심은 또 그겁니다. 친구를 데려오고 추천인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는 1%만 주는 건데 추천인을 데려오면은 3%를 주겠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중장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기를 지금 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CO 사기입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이제 세미나를 모집하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블록체인 세미나 또는 뭐 비트코인 매매법을 무료로 알려준다.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유망한 신규 코인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한테 투자금을 주면 우리가 대신 ICO를 참여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금 이 ICO 해당하는 코인이 신기술을 개발을 했다. 뭐 4차 산업혁명, 핀테크, 블록체인 굉장히 그럴싸한 말을 이제 막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핸드폰을 갖고 가서 딱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삼성페이, LG페이, 뭐 애플페이 이렇게 이미 지금도 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괜히 그거에 이제 혹해가지고 이제 좀 사기에 좀 연루가 될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핵심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의 ICO는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시세 조작입니다. 대부분 이제 텔레그램이나 뭐 카카오톡 또 밴드 등으로 이제 수백 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무료로 리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상승장에 주로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적당한 코인을 그냥 투자를 하면 3에서 5% 정도는 가볍게 수익이 나곤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잘해가지고 리딩을 잘해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본인들한테 VIP 정보를 받고 싶으면은 일정 금액에 이제 돈을 주면은 이제 정보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을 모집하는 이런 어떤 이제 수법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 수법을 좀 방지할 수 있을지 네, 그 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중요한 내용을 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옆자리에서 좀 들은 것도 같은데 그만큼 많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저희 내용 확인하시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정보 내용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정호영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을 공유해 주시는 트위터 많은 팔로우 해보시면서 다양한 정보 공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고지사항 이번 주는 특별히 일요일 무료 방송이 아닌 토요일 무료 방송을 찾아간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호영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